XSFM입니다. I, D, W, K. 강경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대표자처럼 활약하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통적 방식인 해고 직후 트윗의 형태로 경질됐습니다. 미국의 외교 참모가 바뀌면 북한뿐 아니라 이란, 사우디,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외교 지형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지요. 연신 내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 셋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민아 아저씨와 함께하는 존 볼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반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과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혹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가능성 높은데 살아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36회에서 인사드리는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명절에 전통적으로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저희는 뭐 제사도 안 지내고요. 네. 네, 이벤트가 최소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아쉬워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그쵸. 저는 어르신들을 만나봐도 사실은 마음속 깊이 동일한 욕구가 좀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가족들은 좀 평상시에 좀 자주 만나고, 그쵸. 긴 연휴에는 좀 널브러져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만나면은 명절 때 그렇게 좀 애다른 표정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평상시에 만나기 싫어서 명절에 만나면 명절에 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저는 내년 한 설쯤부터는 그 설에 안 만나는 방식을 한번 살살살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네. 그럼 평상시에 자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경과를 간혹 보고요.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김민아 아저씨를 만나는 날입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컴스테이션 광고. 사실 질문에는 죄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결혼 왜 안 하냐? 취업 왜 안 하냐? 질문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결혼 왜 안 하는 질문이 온 다음에 할 생각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 요즘엔 할 필요 없어.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아, 그런? 네. 아, 김웅구 아저씨처럼? 그렇죠. 그거 좋네, 부럽네, 네, 이런. 네. 그러고 하하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네. 무슨 교회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시내 시민들에게 묻는 당신은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실 지지의 대상이 아니야. 프라이드 이러면서 끝나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죠. 그럼 조카랑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네. 가장 단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게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악한 조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요? 그 게임은 너무 괜찮은데 내 컴퓨터 사양이 안 된다. 너는 돈 벌어서 뭐 하냐, 조카한테 사주지 않고. 질문은 죄가 없네요. 네. 네. 라이젠 젠2 3세대 CPU를 탑재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구매해 보십시오. 네. AMD 라이젠 7 3700X CPU, 16GB 램, RX 590, 8GB의 그래픽 카드, 서머랩 트리니티 쿨러까지 갖춘 고사양 게이밍 PC. 높은 사양과 적절한 가격의 밸런스를 가진 PC를 조카가 원한다면 이경식 사장의 이름을 건 이경식 스페셜도 있습니다. 네, 스팀에 돌아다니는 너무 최신 말고 웬만한 게임들은 다 보통 사양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은 필요 없지만 사무용 PC로서 남부럽지 않게 쓰고 싶을 땐 가정용 사무용 모델 1.2가 있습니다. 원투가 있어요. 원투가 있습니다. 네, 5.000만. 네, 쉼표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네. 윈도우 10 정품도 판매합니다. 모니터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고르십시오. 몇 인치인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클릭 하나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요. 참고로 AS는 이경식의 자존심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카는 늘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카는 최저가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가격이라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죠. 네. 만약에 이제 이모 고모 삼촌이 돈이 있다면 그렇죠. 그 가치를 알려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집에 오셨으면 됩니다. 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이 6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네. 학살자인데. 짐바브웨의 독립 영웅이면서 31년 동안 짐바브웨 대통령으로 독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초인플레이션. 수레 하나만큼의 짐바브웨 달러를 지고 가서 계란 하나를 사오는 그런 상황은 매우 유명해졌죠. 제가 아는 짤은 그 짤이었어요. 그 광고판, 커다란 도로의 광고판 있잖아요. 네. 거길 돈으로 싹 도배해놓고 그렇죠. 광고판에 실제로 쓰이는 종이 가격보다 이 돈이 더 싸다. 네. 네.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에서 종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여담으로 공자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류샤오보가 네. 네, 노벨상 받으니까. 그렇지. 네. 네, 맞아요. 노벨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만든. 한동안 까먹고 있었다. 네. 2017년 짐바브웨의 현재의 대통령인 에머슨 음낭가구와 네. 에머슨 음낭가구와 부통령이 마법을 써서 반역을 하려 한다면서 이 부통령을 경질했어요. 네. 경질한 이유는 자신의 아내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의도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사임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중남부의 국가들은요, 지도에서 슬쩍 보시면은요, 적도에서의 위치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을에 농사 짓기가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산에 가면 광물이 엄청 풍족합니다. 네. 금도 많이 있습니다. 네. 유럽이 최초에 아무 생각 없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갑자기 군침을 흘리게 된 이유도 이 광물들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짐바브웨는요, 민족 분쟁이나 종교 분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습니다. 네. 예를 들면 콩고 이런 곳들에 비하면은요. 경제 발전의 여건이 잘 마련돼 있던 국가라고 하지요. 네. 거의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가 US 달러하고 0.7대 1까지 간 적도 있대요. 그쯤 되면 대륙 중남부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던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해결해야 했을 이제 현대의 큰 문제는 영국 백인들의 정부로 잘 알려져 있던 로디지아를 쓰러뜨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준 독립의 영웅이 독재자로 전직한 사례이지요. 네. 네. 김일성하고 실제로 꽤나 비슷하고 본인도 북한의 거리거리 그려진 이 포스터나 주체 사상탑 이런 조형물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무가베 사망하고 관련해서 반성도 없고 정부도 변한 게 없고 어쩌고저쩌고 비난 일색의 논평을 냈거든요. 이거는요, 그가 독재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가베 정권 말기에 중국의 국가 경제의 일부를 그냥 넘겨주는 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상 받을만 하죠. 어떻게 했냐면은 짐바브 달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 국가 화폐를 없앴었어요. 미국 달러나 아니면은 이웃 나라인 남아공의 랜드 같은 화폐들을 공식 화폐로 썼었는데 위안화를 공식 통화 중에 하나로 넣고 중국 교역 과중에 생긴 빚을 중국이 떼어주기로 하면서 즉 네. 중국의 이제 국가의 경제권 일부를 넘긴 거였죠. 네. 그리고 딴 얘기 뭐 있나요? 왜냐면은 중국이 중앙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현재는 교역으로 따지면은 한 개 국가로서는 가장 큰 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에머슨 음낭가구와 아까 발음에 어려움을 겪은 현재 대통령은요, 정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뭔가 쿠데타 이후에 이제 반대되는 인물로서 이야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무가베에게 상당수의 돈을 줬습니다. 네. 원래 아까 얘기해준 대로 아내가 원했던 자리인데 이 아내 그레이스 무가베가 가장 좋아하는 것 돈으로 때웠죠. 그렇죠. 네, 이 양반은 세계에서 명품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래퍼 별명 같잖아요. 구찌 그레이스요. 네. 네, 구찌갱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재작년에 군부 쿠데타로 무가베가 사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요, 그 결론은 결국 무가베에게 돈을 한 $10,000 정도 줬고요. 네. 지금 정권에서. 그리고 원래 하던 사업에 대한 사업권 보장 정도의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돼버렸습니다. 광산 사업권이었죠, 아마. 네. 공식 논평도요, 현재 무가베에 대한 칭찬이 일색입니다. 영웅적인 지도자가 가셨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네. 그 배경에는요, 아주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했던 무가베와 국내 최대 규모의 어용신문들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자신문들만 보면요. 2000년대에는 이 현재에도 잘 나가고 있는 신문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가뭄이라느니, 지하시장에서 몰상식한 국민들이 돈을 너무 많이 숨겨놨기 때문이라느니, 즉 자연 아니면 국민 탓이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던 언론들입니다. 예, 그런 전력이 있어요. 아무튼 뭔가 개혁적인 일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고 솔루션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50여 개의 법인 택시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택시 가맹 사업체입니다. 웨이고 블루라고 써있는 택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밝은 네이비 색깔 혹은 짙은 코발트 색깔의 택시죠. 네, 지금 한 3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승차 거부 없는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기사는 월급제입니다. 지난 9월에 설립되고 올해 3월에 카카오 택시 서비스로 런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인수인 거죠. 6개월 만입니다. 네. 스스로 사업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인수 전에 대표는 운수업체 대표였는데 카카오가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류궁선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웨이고 블루는 이후 레이디 택시, 펫 택시, 심부름 택시 등의 사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왜 모바일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이 들어설 때요? 범죄, 기업화에 대한 우려, 반발, 심지어 집회, 언론의 질타 이런 큰 폭풍들이 있죠? 네. 휘몰아치고 잠잠해져서 관심에서 멀어지면 왜 한국에서는 늘 카카오가 들어와 사업을 먹죠?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쉬지 않고 언론이 우버를 깠어요. 우버를 탄 사람들 중에 해외에서는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더라. 네. 우버가 노동자를 탄압한다더라. 택시가 다 죽는다더라. 막 쉴 새 없이 까다가 우버가 한국 시장 진입을 포기하죠. 얼마 안 돼서 카카오 택시 블랙이 들어섰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작년 올해 택시업계가 그 모이기 어려운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하고 노동문제 이슈라고 여겨지자 진보진영에서 다수 타다를 까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의 인사들이 집회에 전면에 나서고 메인 이슈를 막 장식을 하다가 몇 개월 뒤에 잠잠해졌죠. 네. 그게 지금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얄미운 게요. 갑자기 입을 다문 언론도 얄밉지만은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노예이기 때문에 원죄를 그들에게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걸 아무도 모를 줄 안다고 생각하고 세상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한국의 언론인 지식인들이 조선일보가 깃발 들면 그제서야 페북에 뭐 써서 따봉 받을까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자기들 수를 아무도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진합니다. 지난번도 이번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아무튼. 네. 다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평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2016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그 부동의로 인해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힐 테지만 보통 안 밝히기도 합니다. 네. 네. 환영의 의사 같은 건 잘 안 밝히더라고요, 열심히는. 아무튼. 지금 강원도 혹은 이제 양양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우울한 양비로는 이런 거 부동의 해줄 거면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탑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세우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지점인데요. 네. 아무튼 이 건은요. 환경부가 반대 의사를 밝힐 때도 있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가 언젠가부터 찬성으로 돌아섰었고요. 근데 이 케이블카의 청사진 속에 케이블카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승마 연습장 같이 생긴 것이 들어가 있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을 합니다. 한국당 소속의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니 이게 뭐라고 적폐 취급을 하느냐. 도의 경제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 어디를 가나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민 수건 사업이었던 것처럼 둔갑하기가 너무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도당, 강원도당 측도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매우 화가 난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추구 전략일지 진심일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는 별개로 양양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핫한 해변이겠죠. 그건 그래요. 네. 저희 손희상 선생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요?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되냐 안 되냐 뭐 관광객 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제일 핫한 해변이 됐잖아요. 그건 그래요. 정치권이 돈 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돈 되는 것이 종종 다를 때가 많죠. 네. 실제로 돈 되는 건 우리 가게 주인과 땅 주인들이 잘 압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서핑을 배우는 것이. 네. 서핑 거리에 지금 월세가 많이 올랐다더군요. 그렇군요. 여튼간에 마지막입니다. 법무부는 올 7월부터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윤홍걸 전 전주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맞으나 조국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는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수 세력이 윤홍걸 지검장의 이야기를 따랐을 때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윤홍걸 지검장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본인이 가는 곳마다 그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네. 이런 말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게다가 또 이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예. 문장 맞는 말이에요. 질문을 바꿉시다. 조국 및 그 일가가 기소가 되든, 무혐의가 나오든, 검찰 손을 떠나는 날은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겠다. 그때 가서 하면 그때 받을 거냐? 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언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며칠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제가 2016년을 기억해보면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는요. 언론사들이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직접 취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요. 그 언론이 검찰이 주는 빵부스럽게 얻어먹어가지고 이룬 저널리즘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그 검찰과 언론의 공생이 가능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보수 언론이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조국 국면이 해결되고 나면 이걸 할 거냐. 그러고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10분 동안 떠들었고요. 네, 김민아 씨가 본인이 모르는 얘기를 70분 동안 떠들겠습니다. 이제 그냥 70분으로 마음을 잡으셨네요. 많이 봐준 거죠. XSFM입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스비. 카드 대금 14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저희가 뉴스 라운드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 소파에서 졸고 있던 김민아 씨가 들어왔고요. 네. 제가 김민아 씨하고 녹음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저씨하고 저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제 기능을 못하나. 네. 그거는 기대만큼 움직여주질 못하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리하여 이제 지금의 현실 정치인들에게로 눈을 돌려봅니다. 네. 존 볼턴은 지 몸은 잘 가누나? 아니, 자기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가져도 하루가 다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몇몇 국가들을, 지구상에서 증발시켜버리지 못해 안달일까? 참 건강한가 보다. 네. 네. 자기 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또 우울해져요. 존 볼턴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네. 네. 이게 핀 없는 스테이플러인가 봐요. 네. 하나 샀어요. 열매까지 집을 수 있어요. 집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끌어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점은. 뛰기 싫은데 떼어지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마음 편한 점은 분리수거 할 때, 이거 뛰고 있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분리수거 고민하던 사람들은 심 없는 스테이플러 쓰면 좋습니다. 이것도 쇼핑몰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럼요. 검색해보세요. 네. 국산은 5매까지 가능해요. 아니, 여기 쇼핑몰에서 파냐고요? 저희는 아직 안 팔아요. 그래요? 저희가 이런 류의 유통업은 약합니다. 쇼핑몰 잘 되면 좋겠고요. 네. 대박 나시죠? 네. 추석 때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쇼핑몰 대박! 네. 대박! 해요, 빨리. 아무튼, 존 볼턴이 집에 가갔고요. 네. 제가 근데 뭘 알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네. 존 볼턴이 저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럼요. 제 친구도 아니고. 1.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2. 친구가 아닙니다. 가끔 헷갈려요. 존 볼턴인지, 마이클 볼턴인지, 마이클 볼턴은 왠지 마이클 볼튼이라고 써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국립국어원의 표기는 볼턴으로 쓰라 그러고.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마이클 볼턴하고 자꾸 헷갈려요. 조지 마이클하고. 왜 헷갈려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 노래는 누구 노래인가? 케어레스 머시기 위스퍼. 웸. 머시기 없어요. 케어리스 위스퍼야, 그냥. 케어레스 위스퍼. 네. 웸. 네, 조지 마이클. 네. 웸 1집. 다 헷갈린다. 그러면 조지 마이클은 거시기를 부른 적이 없어요? 거시기는 무슨? 케어리스 위스퍼? 조지 마이클이 불렀지, 웸 노래인데. 웸 노래니까요. 정신 못 차려요? 네. 조지 마이클이 웸이에요? 네. 조지 마이클은 영국 사람, 웸,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라스트 크리스마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아니야. 그건 그린데이. 조지 마이클은 조지 마이클이 불렀지, 정신 못 차려요? 네. 조지 마이클은 영국 사람, 웸,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라스트 크리스마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아니야. 그건 그린데이. 조지 마이클은 노동당 총리 누구예요? 예전에 조지 부시하고 붙어 먹었던. 조지 마이클이요? 네, 영국 총리. 코빈. 네, 베런 코빈 말고, 베런 코빈이 아니고, 제레미 코빈 말고, 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돼갖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국 사람 마이클 볼튼은 에이 망했어. 그리고 웸 이러면 안 돼요. 웸 이래야 돼요. 그래요? 김민아와 함께라면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웸? 우린 존 볼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클 볼튼이랑 조지 마이클은 잊어버리고. 네. 웸. 네. 존 볼턴이 있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0일 날 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해버렸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트위터에 썼어요. 늘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늘 트위터로 쓰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순서는 선경질 후 트윗인 것 같은데, 다만 경질을 모두가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차를 두고 트윗을 해버리니까 트윗이 곧 경질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직후에 또 존 볼턴이 내가 잘린 게 아니고 사실은 잘린 게 아니고라고 쓰지 않았고 내가 먼저, 관뒀다. 내가 먼저 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혔더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선 트위터에 저렇게 썼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CC의 말싸움이죠. CC의 말싸움? 방금 깨진 CC가 이제 내가 찼다. 나 안 채웠다.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사임했다. 누구누구의 남자친구 직책으로부터. 제 생각에 이 경우는 근데 사실 어떤 주요 대통령의 참모가 그만두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누가 누구를 잘랐다 아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했다 이게 근데 무자르듯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 전부터 사실 대통령은 참모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또 그 참모도 이러다가 나는 밀려나갈 텐데 집에 가겠네 이런 생각을 다 서로 하고 있었을 텐데 시기의 문제였을 텐데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잘렸냐 뭐 이걸 누가 잘랐느냐 아니면 이 정도의 잘렸느냐. 위치쯤 되면 끝나는 타이밍은 서로 대화를 안 나눠도 양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가 뭐 잘랐느냐 또는 누가 잘렸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그런 거냐 그게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른다 이거는. 핵심입니다. 예, 몰라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국내 언론도 모르고 미국 언론도 잘 몰라요. 왜 잘렸는지는. 예. 왜냐면 정확히 알면은 기사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린 이유가 많아.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모든 정보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최대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왜 잘렸느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잘랐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북한 문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살짝 얘기했지만 북한 문제는 정확하게 존 볼턴이 네. 북한에다가 리비아 모델을 얘기한 거 아주 큰 실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문제가 결국 핵심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국내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존 볼턴이 이제 집에 가면은 북한하고 뭐 얘기가 되는 거냐. 그리고 국내 언론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써주는 기사를 해석이 옳든 그르든 더 많이 읽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결국은 그게. 그렇죠. 북한 때문에 매파를 잘라? 네. 더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어쨌든 리비아 모델을 얘기한 게 큰 실수인 이유는 리비아가 망했기 때문이죠. 네. 리비아라는 나라가 핵을 이제 개발하려고 좀 시도를 하면서 깔짝깔짝 대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핵을 못 만들게 하고 핵을 못 만들게 했고 그러면서 리비아에서 만든 핵 무기나 이런 핵 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미국이 다 떼어가가지고. 네. 이런 방식으로 비핵화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비핵화를 시켜버렸으면은 리비아의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영부영하는 와중에 리비아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그 내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나토가 개입을 하면서 그 카다피가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이 얘기를 북한에다가 너희들 비핵화하려면은 우리가 리비아에 했던 것처럼 니네 그 핵미사일이랑 뭐 핵발전하는 거, 뭐 핵발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그 미사일이랑 해갖고 다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리하여 결론은 우리 친구 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카다피 신세로 만들려고 나를 아주 그 통구이로 만들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리비아 모델 하면은 아주 그 경기 일으키는데 존 볼턴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북한하고 이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협상이 잘 안 된 거에 끝에 뭐가 있느냐? 하노이 회담이 있었다. 이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한 거죠. 그렇죠. 하노이 회담이라는 건 노딜로 끝난 거니까. 너무 넌신운이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얘기 뭐 그냥 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첫 번째로 하노이 회담 결렬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그럼 그때 잘렸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볼턴이가 갑자기 등판한 거잖아요, 그날. 하노이 회담 하는 날. 그렇죠. 다른데 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네. 난입. 네. 갑자기 노란 봉투 들고 와가지고, 보십시오 하면서, 비핵화라는 거는, 비핵화의 정의가 뭐냐? 지금 뭐 핵미사일이랑 핵발전한 거 뭐 이거 가지고 깔짝대는 게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 전반까지 다 사찰을 당신들이 받으시고, 미사일 이런 것까지. 그게 비핵화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빅딜 대 빅딜 얘기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합의가 안 나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그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협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존 볼턴이 거기에 들어온 이유는 존 볼턴이 갑자기 자기 맘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순간에는 이 존 볼턴 선수를 써야겠어 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온 건데. 네. 안 그랬을 가능성이 제로죠. 네. 그걸 가지고 존 볼턴이 세게 얘기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곤란한 거죠. 그건 레슬링을 보는 시각이다. 그래요? 예. 갑자기 링에 난입하다니 이러면서. 네. 뭘 갑자기야. 써준 시나리오지. 그렇죠. 작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진짜 갑자기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내쫓겼을 거고요. 네. 노란 봉투를 든 채로요. 네. 얼마나 중요한 게 있는 줄 알아! 이러고 흔들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렸겠죠. 네. 그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해석으로 북한을 디미는 것은 존 볼턴 경질에.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이유가 뭘까 그럼? 진짜로 벌어진 일은 뭘까? 이걸 이제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볼 때 진짜로 벌어진 일의 핵심은 뭘까를 보면 바로 이 시기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존 볼턴 해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탈레반 얘기였습니다. 탈레반. 네. 탈레반이라고 하면 사실 또 우리는 탈레반 하면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탈레반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네? 9.11. 네. 9.11 테러 날 때 저는 고교 3학년이었는데. 네. 맞나? 9.11 테러할 때 고교 3학년이셨다고요? 중요치 않아요. 네. 네. 맞나? 뭐.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러면은 뭐였지 난? 네. 우린 뭔가였어요. 네, 뭔가였겠죠. 네. 네. 아무튼 비행기가 그냥 빌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네. 펜타곤에 가다가 못 간 걸 보면서 또 네. 네. 그때 사실 저는 이렇게 세계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펜타곤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게 이름이 펜타곤이구나. 미 국방부 이름이. 네.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그때 이제 그 일을 진두지휘하신 분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네. 수염 길게 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알카에다 지도자로 그동안 이제 그 반미 테러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거의 어떤 활용 점정으로 클라이막스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테러를 한 것인데 네. 그를 비호하고 숨겨준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아프가니스탄도 뭐 이렇게 좀 저 세속주의 정권도 들어선 적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피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로 아프가니스탄의 사회문화적 코드를 다 바꾸신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옹호하느라고 이 빈라덴을 숨겨주고 말이죠. 네. 그러다가 미군한테 조지 부시 정권한테 한번 혼나고 그다음에 빈라덴은 결국 그 제로니모 작전으로 사살. 이후에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이제 네. 죽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사살이 확인되던 당일날의 미국 미디어는 좀 오묘한 느낌이었어요.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축제인 거예요. 축제. 네. 거의 예. 생중계 수준으로 중계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는 일은 잘 없거든요. 네. 예. 적의 수장이 죽었다. 네. 라는 게 21세기 미디어에서 축제처럼 보도되는. 네. 네. 그 오사마 빈라덴은 왼수 오브 왼수인데 네. 그 미국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네. 그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왼수를 비호하고 이렇게 숨겨준 사람들이 탈레반이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을 내쫓고 그다음에 거기다 과도 정부를 세우고 미국의 입김을 받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동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개입하고 주변국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운다고 해도 그 동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권이 자기들끼리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내전을 촉발시키고 또 싸우고 이번에 부족들끼리 싸우고 지역 갈등으로 싸우고 이 종교가 달랐고 또 싸우고 난장판이 돼서 아무것도 해결이 못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오사마 빈라덴 잡으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권을 박살내기 위해서 들어간 미군들이 그러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답이 안 나오니까는 집에 가야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 동네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미군이 거기 계속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렇습니다. 있고 이라크에 있고 이런 데 다 있단 말이에요. 시리아에도 있었고. 네. 근데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은 뭡니까? 고립주의 아니에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네. 국방비를 그런 데다 지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우리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전임 정권들의 문제였다. 조지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들의 다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뭐 허상이네, 뭐 거짓말이네, 뭐 일관성 없네 이런 평가 많이 하는데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돈은 아낀다. 그렇죠. 입니다. 네. 이란과 전쟁? 아니야 못해. 그게 돈이 얼만데. 그렇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시켜? 안 돼. 돈이 얼만데. 아프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프간에 있는 미군들을 데려올 게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고비용이라고 욕먹는 게 멕시코의 장벽 정도인데요. 네. 전쟁에 비교하면요 엄청 싼 값이에요. 네. 게다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걸. 네. 네. 지금도 트럼프 트위터 보면은 그 장벽을 우리가 건설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크고. 네. 우리 네. 장벽
멈춘 적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어떤 세력이 다시 재신임을 받는 과정은 니네가 한 약속을 지켰냐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니네가 우리한테 다시 표를 달라고 그러는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 니네가 약속한 거는 지킨 거야? 이래가지고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한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지만 별로 된 건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경제를 엄청나게 살렸고 지금 중국을 혼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얼만큼 뭐 지금 뭐 나타난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수치로는 조금 나타난 게 있지만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공약을 지켰어라고 하면서 뿅 내세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대외 정책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고 네. 경제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경 장벽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가장 다 티나는 실체가- 건 외교적으로 확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있던 군대를 빼와서 돈을 아낀다거나. 네. 예. 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대외 정책에서 지금 성과가 난 게 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을 이번 재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뭐 하나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켜야죠. 철군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냥 빼올 수가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 있는 주적들은 탈레반하고 무슨 협상을 해야죠. 네. 탈레반들하고 협상을 해서 야, 우리 미국이 갈 테니까. 갈 테니까 너네 그 동네에 있는 지금 과도 정부 있지 않냐? 걔네랑 자, 땅 따먹기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권력을 분할하고 나눠 가지든지 이런 체제를 갖고 뭐 시험 가동을 해보든지 싸우지 마라. 다시 내전 일으키지 말어.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중재 서줄게. 괜히 옆 나라하고 또 싸우지 말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싸우면 우리가 돌아올 거야? 예. 원치 않지만. 예. 그런 협상을 지금까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실무 레벨에서 비밀 테이블 이런 데서 해온 것 같아요. 해왔다고 했어요. 네. 많이 근데-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악관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협상하느라고 일종의 이제 그 특명 대사를 보내놓은 상황인데 보냈겠죠. 특임 대사. 예, 누구를 보냈으니까 거기서 협상을 누군가 했겠죠. 네. 그 양반이 얘기하기를 이런저런 뭐 구체적인 조건이 뭔지는 언론 보도가 안 되지만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합의가 나오면 탈레반들을 우리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도장을 찍든지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가 대통령의 그 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뭐 루즈벨트인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인가? 아무튼 누가 이제 그 갖고 있는 뭐 목장인지 그런 데인데 네. 우리 지미 카터 원래 이게 그게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별장으로 쓰던 건데 뭐 지미 카터인지 닉슨인지 아무튼 그 전인지에 아무튼 공식적인 레벨의 어떤 이 여름 휴양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미 카터의 손장지가 뭐 이름이 데이비드인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라고 진 겁니다 거기를. 예.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의 이제 휴양지고 거기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이 아마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이 주선해갖고 열렸나 그랬을 거예요. 흐르시초프도 여길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갔네. 시진핑도 갔었나?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하기도 하고. 사다트도 간 적이 있네요. 누구요? 사가트요? 사다트요. 아나르 사다트. 이집트에. 사가트 그거 사가트는 오락실에 가죠. 장풍을 위로 쏘고 아래로 쏘고. 네. 타이거 퍼컷. 그렇죠. 2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버전부터 장풍을 쏘게 됐죠. 사가트요? 네. 원래부터 쐈나요? 2에도 있었죠. 양손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치사한 놈이네요. 타이거 퍼컷. 네. 류가 말이죠. 네. 사가트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가지고. 맞아요.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네. 근데 류가 이제 RYU 아닙니까?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류라고 못 읽는데요. 리우? 라유라고 읽는. 라유. 네, 그래서 다 라이온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류였다고. 미국 오타쿠들이 멘붕을 일으켰답니다. 네. 네. 류는 근데 류잖아요. 네. 류는 성이 뭐예요? 류. 류류? 류류? 켄은 성이 있어요. 네. 켄 마스터즈. 류는 성이 류죠. 그러니까 류는 성도 없어요. 뭐야 도대체?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 건가? 네. 류가 성인가? 네. 이름이 류면 좀 이상한데요? 한국 사람은 류가 성인데. 아무튼 그 생각을 하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켄은 이제 발차기가 멋있고. 승용권. 예, 그리고 대전을 하면은 워낙 그 영권 선풍가 위주로 자꾸 기술을 날리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렇죠. 예, 그 뭐라고 하죠? 그런 말 잘 쓰면 안 됩니다. 여론으로부터 하도 캔 맞습니다. 뭐 얘기하다. 캠프 데이비드 불러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그동안 해결이 안 나던 아프간 문제를 마무리를 트럼프가 짠 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혹시 합니까 노벨 평화상 탈지? 근데 이건 김정은 건하고 비슷합니다. 그 미국 국내 여론이 이것을 받아들여 줄 만한 타이밍에 받아들여 줄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 온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림을 차려야지. 네. 그게 아니고 급하게 굴면 네. 중도 언론에서 반발합니다. 네. 또 함부로 표 얻겠다고 퍼주기 하고 앉았네. 소리를 듣기 딱 좋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데리고 와야 돼요. 네. 그 회의를 이렇게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 펜스 부통령님하고 우리 마이클 볼턴 아니고 존 볼턴이가 그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런가? 9월 5일 날인가? 탈레반들이 우발적 충돌인지 아니면 계획된 테러인지 네. 미군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그럼- 9월 5일이 언제입니까? 9.11이 이 기념일이 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7일 남았어요. 그렇죠. 9.11을 8일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미국 여론이 얼마나 악화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는 결정적으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없던 일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즉 역사적인 평화협상이라고 준비해놨던 그림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예. 근데 그냥 이러고 말았으면은 사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네. 어떻게 모든 일이 생각대로 다 되겠습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지. 그런데 누군가가 네. 백악관의 누군가가 네. 피의 사실을 공표해버려요. 네. 이 얘기가 원래는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그 가짜 뉴스 이런데 CNN. 네, CNN, 뉴욕 타임스, 네. 망해가는 뉴욕 타임스와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 이런데 예? 이런데 막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탈레반을 부르려고 그랬대. 네. 캠프 데이비드에. 네. 너네 9.11 생각 안 나? 펜타곤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 네. 메릴랜드에.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네. 그렇죠. 더 생각 없는 놈, 더 나쁜 놈. 네. 그래갖고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난 거죠. 테러 분자들을 부르려 든 사람으로 찍혀버렸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네. 대통령 화가 납니다. 네. 누가 꼰질렀어 언론에. 그렇죠. 누가 흘렸어 이거.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생각해 볼 때 반대하는 놈이 흘렸겠지. 이걸 반대한 놈이 흘렸겠지. 찬성한 놈은 안 흘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셋 중에 하나야. 조지 마이클 볼튼, 네. 존 볼튼. 예. 웸. 근데 누구지? 네. 구분이 안 되는데. 예. 영국 놈들이 엘튼 존인가? 로켓맨. 네. 엘튼 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로켓맨. 누가요? 계속 트럼프가 자기 취임식 때도 엘튼 존을 초청하려고 그러고. 음. 그리고 뭐 얘기하면 자꾸 엘튼 존이 하는 거에 비유하고. 근데 엘튼 존은 트럼프를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취임식에도 취임식 참석 거부하고 나는 네. 영국인이라 미국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인류에서 LGBTQ를 분류하면 현재는 글쎄요. 추산으로 하면은 뭐 한 6, 7억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없겠죠. 네. 킹스맨 2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엘튼 존 경 얘기 나왔길래. 예, 네, 봤죠. 킹스맨 2에 엘튼 존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튼 존이 그 악당의 네. 소굴에 인질로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악당을 어쨌든 그 주인공들이 물리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악당을 물리치러 온 주인공들과 대활약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미국인들 무찌르듯 하였다. 뭐 엘튼 나쁜 존. 놈들을 무찔렀으니까. 네네네. 아무튼 고민을 하던 네. 트럼프는 아마도 우리 존이 존 볼턴이구만. 예. 확신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존 볼턴이구만 이거는.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테러를 사주한 거 아니야 이놈이? 테러 사주. 그러니까 내가 평화의 명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네. 네오콘 특유의 네. 국제 질서의 긴장을 가중시키려는 열의로 예. 테러를 사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존 볼턴은 그 전까지도 사실 많이 조심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종류의 강경책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온건한 정책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목표의식이 다른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게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남기고 싶은 거고 내가 성과를 남기고 미국이 돈을 덜 쓰고 그렇죠.
그럼 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음. 그게 나의 정치적 이득으로 돌아오고 리트윗을 많이 받고 네. 팔로워가 늘어나고. 네.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다고요. 근데 존 볼턴은 존 볼턴이 혁명가란 말이에요. 리비아를 죽이고 네. 북한을 죽이고 네. 죽이고 이른바 대외 정책에서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존 볼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좌익분자였을 가능성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정치가 어떤 그 사건을 대할 때 네.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이득이 되는 거야? 이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 혁명가들은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혁명가라고 했으면 좌익혁명가였으니까. 우리라는 걸 보니까 아저씨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저 혁명가죠. 네오콘이에요. 네. 아니, 혁명가라고요. 네오콘 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존 볼턴의 입장. 예, 혁명가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돼야 해. 라는 모델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그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정치적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날 욕할 수도 있고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관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혁명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가베 얘기는 아까 했는데. 네? 무가베 혁명가예요? 무가베 혁명가죠. 혁명가잖아요. 독립혁명가죠. 네. 아, 그래요? 이름도 멋있어. 독립운동가죠. 무가베. 네. 네. 무까지. 네. 무가베. 네. 무가당. 무가베 무가당. 오프스프링의 네오콘이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오프스프링은 알아요? 네. 알죠. 키즈 안처 얼라이. 그렇죠. 아, 그거 맞나? 그건 맞췄어요, 지금? 맞아요.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강하고 싸울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요. 끝. 그러니까 이 대외 우리는 정책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대외 정책에서 네오콘의 태도라는 건 혁명가의 멘탈리티랑 비슷해서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 미국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어떤 그 사회문화적 코드, 미국의 어떤 정신, 모두가 똑같이 미국처럼 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야. 네. 이 미국의 상태가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세계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를 수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의 수출이 완료돼야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고. 맞아요. 혁명가들은 네. 자기가 믿는 체제로 세상을 도배하는 걸 참 좋아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존 볼턴하고 트럼프는 그 부분에서 영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을 수는 있어도 왜냐면 어떤 강경책을 써야 될 때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할 때 파이어 앤 퓨리라고 할 때 그런 때는 이해관계가 맞고 하노이를 화 잘 못 내는데 존 볼턴을 보내면 대신 화를 잘 내주지 않을까? 예. 예. 그다음에 하노이를 노딜로 만들 때 딜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잠깐 저기 숨어 있다가 예. 어디 배 타고 들어와서 예. 노란 봉투에 세 글자만 써 리비아 이렇게 써가지고 예. 가서 주고 와. 예. 이런 메신저는 내가 못하고 존 볼턴이 하는 게 좋겠어. 음악도 틀어줄게. 그니까 Where's the big deal 하면서 라스트 크리스마스 써주고.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게 누구? 나나나나 존 볼턴 나나나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XSFM입니다.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il pasticcere. La pasticceria.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근데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저는 이선희 노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언더더 씨가 조영남 씨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옛날에 우리 집에 카세트 테이프 있는데 거기 그 크리스마스 송들만 모여져 있는데 네. 이선희 씨가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번안곡 앨범도 많이 냈죠. 저는 그 네. 인어공주 이제 영화되는 거에서 배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예. 아 이번 인어공주 리메이크. 예. 그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저렇게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는 사람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왜 가재가 이미 요리되어서 바닷속에 있는 거는 트집 잡지 않았던 거죠? 가재가 요리돼서 바닷속에 있다고요? 그 언더더씨 부르는 그 가재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걔 이미 삶아진 상태예요. 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걸 반발할 때는 미국 백인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한국인들은 좀 할 말이 없는 게 그러면 평상시에 TV의 그 광고 절반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성의 1%도 차지하지 않는 백인들로 뒤덮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했어야 돼. 네. 적어도 수십 년째. 안 그러고 있잖아. 여튼. 네. 해연제. 마이클 볼튼을 떠나. 기쁨의 날. 웸도 떠나고 이선희 씨도 떠나세요. 세바스찬이었군요. 이선희 전 서울시 의원? 마포. 아무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네오콘 정신인데 그래서 둘이 안 맞았다고요. 계속. 네. 계속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안 맞아 오는 과정에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쌓여 있었어요, 이미.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게 결국 나한테 예옷을 매기는구나. 근데 존 볼턴은 존 볼턴 나름대로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 견해차가 드러났을 존 볼턴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모든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 네. 예, 이건 뭐 비건한테 물어보시고, 네. 예, 이건 뭐 맥메스터대로 생각하는 거고, 난 나대로 생각하는 거고, 국가의 생각은 다르다. 네.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존 볼턴이 그동안 버텨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트럼프가 그래 너는 뭐 그러고 다니는 게 나한테 이득되는 면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결정적일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마. 이거에 대해서 존 볼턴이 알았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 볼턴도 인생이 공무원 인생 살아봤잖아요. 네. 괜히 윗사람한테 개겨봐야 잘리는 건데 네. 자기들도 명줄이 길어야 단지 공무원 월급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을 현재 네오콘들 가운데 공무원 경력이 가장 긴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네, 혁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 갖고 있어야. 아니, 아들 부시 때도 이랬고요. 존 볼턴도 트럼프가 자기를 불렀으면은 내 어떤 캐릭터를 원해서 불렀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만 활약하고. 네. 그래서 존 볼턴이 착해졌어요도 있었는데 그동안. 근데 이러면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일어난 회의나 이런 거 언론에 유출한 거면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래서- 누군간 유출했거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질해버린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부 미국 언론들의 추정이고 저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견해고 네. 지금까지의 트위터 해임 직후 트위터죠. 해임 직후 트윗들로 보았을 때도 그 국방장관, 국무부 차관,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 자를 때요. 정치적으로 뭐가 안 맞아 자른 게 아닙니다. 보통은 아주 쉽게 얘기해보죠. 얘가 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예, 보통 트럼프는 칼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저씨가 혁명가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존 볼턴은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 밑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런 속내가 있었다. 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다. 내 재선보다 혁명이 위구나, 너도 결국. 네. 예. 네가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 회사는 내 회사인데. 이 백악관 이 회사 내 회사인데. 네 맘대로. 훨씬 온건했던 짐 매티스나 허버트 맥메스터가 이제 트윗 경질을 당했을 때 그 이후의 예측을 보통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매파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겠느냐. 네. 존 볼턴이 들어왔을 때 존 볼턴 마음대로 되다 보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존 볼턴이 들어온 뒤 그리고 경질된 직후까지 보고 있으면 이런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트럼프에.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기 뜻을 거스를 만큼 미국의 고립주의 이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훼손할 만큼의 아젠다를 자꾸 들고 나오려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는 결국 쓰이지 못하게 된다. 정도까지는 알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볼턴 이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로열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충성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이렇게 다 어그러지는 바람에 결국 트럼프는 이거는 이 탈레반과의 협상은 없다. 망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끝내버렸어요. 탈레반 얘기를.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끝내버렸어요. 평화 지금 몰라요. 없어. 네. 그 탈레반들은 열받아서 또 무슨 테러를 하는데. 그 좋은 얘기 다 해놓고서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아프간 정부에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나라도. 대통령이 물론 침입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폭탄 테러를 2명이 해버려갖고 말이죠.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관심이 별로 없겠죠. 예. 아무튼 간에 기왕 어쨌든 잘랐습니다. 볼턴을. 네. 잘랐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볼턴을 자른 건 좋은데, 야, 이씨, 내가 진짜 못 참고, 잘랐고, 나 이제 대안도 없고 잘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른 건 다 내가 보관이 있어서 자른 것이고, 이 자른 거를 또 잘 이용해가지고, 더 어떤 좋은 어떤 뭐 모습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모든 장사꾼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뭐 어디 빵꾸난 것도 어떻게 이용해서 그걸로 어떻게 이득을 보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있는 인력으로 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존 볼턴을 잘랐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머리를 굴렸을 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선에서 이거 써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 문제죠. 여기 두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썼어. 네.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써놓고 두 개 썼어. 네. 이씨. 뭐야 이거? 네, 왜 세 가지라고 썼지? 세 번째를 생각해내든가. 네, 다른 거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나 본데. 아무튼 주머니 속에 인력이라는 아이템들이 막 있어요. 트럼프의 주머니 속에 네오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네. 이제는 뭔 카드로 뭘 할까? 그 볼턴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카드로 써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트럼프가 막 그 캔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이러고 자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옆에서 자르라고 조언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도 충분히 미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야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옵니다. 볼턴을 잘랐는데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볼턴을 잘랐으니 이제 뭘 해야지. 네. 그걸 는 가지고 뭐가 될까? 네, 그걸 이용해서 북한하고 풀어보자. 지금까지 북한하고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그 하노이에서 노딜 나고 네. 서로에게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서로 전열을 가다듬고. 왜냐하면 노딜 난 다음에 바로 또 머리 맞대고 야 이거 다시 얘기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맥락상. 그래요. 노딜 직후에는 트럼프를 공격한다기보다 그 미국 저 북한의 관영 통신사들은 주로 볼턴을 깠습니다. 볼턴, 예. 인간 쓰레기. 예, 볼턴하고 폼페이오. 흡혈귀. 수염놈. 예. 흡혈귀라니. 그 수염에 빨간 거 묻겠네. 예. 아무튼 수염을 이쁘겠네. 피를 딱 빨고 수염을 쪽 빨아먹고. 네, 흰빨 수염이네요. 네. 수염 한번 핥아먹고. 그런 흡혈귀라고 표현했어요 볼턴을. 근데 그 볼턴이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는 북한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얘들아,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볼턴을 잘랐어. 내가 집에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잘해보자. 지금까지 안 된 게 시간이 서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이제 저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우리 문재인 정권과 저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얘들 말 듣고 뭐 될 것처럼 얘기해서 하노이에 갔더니 열차로 볼턴이 노란봉 투어 들고 와가지고 노란봉 투어 열어보니까 바보 꺼져 이렇게 써 있었다. 네. 그 왜 한 거냐? 그 기차 타고 불편한 기차 타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냐?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못 받을 얘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니네가 못 받겠으면 이게 협상에 파탄이 날지언정 우리를 부르지 마. 이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니네가 하는 꼬라지 볼 때 제재 완화를 얘기해 갖고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니 좋아, 우린 이제 제재 완화 얘기 안 할게. 그러면 뭘 얘기할 거냐? 안전보장 얘기할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제재 완화를 해줘서 갖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체제를 니네가 뭐 제재를 하고 이러지만 우리 체제는 유지해주겠다는 약속을 정확한 약속을 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해줘야 우리가 좀 어깨 펴고 사는 거니까 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핵을 열어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부 단속도 필요했어요. 핵을 포기를 할 수도 있어. 우리가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핵을 포기하는 게 우리가 100개 항복하는 게 아니야. 핵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무기들이 많이 있단다. 뭐가 있느냐? 우린 괴물 방사포가 있다. 방사포를 갖다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빵빵 쏘고. 그렇죠. 예, 막 유도 기능 막 되고. 막 미사일도 ICBM이랑 핵탄두 싣는 그 미사일만 없을 뿐이지 다 있어 미사일도. 딴 거 많어. 예, 수출도 많이 했어. 예. 그래서 인민군 놈들아 잘 봐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데. 걔네가 인민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걔네가 인민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군한테. 그러니까 얘들아. 네. 인민군 놈들아 잘 봐라 그러시길래. 여러분 이란 뜻이에요. 네. 이놈들아 잘 봐라.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위에 아무도 없으면 모두에게 욕을 해요. 네. 핵 하나 좀 포기한다고.
그것 좀 포기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무너지겠냐?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네. 왜? 네. 협상 카드가 있어야죠. 그렇죠. 되게 많은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협상은 기구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해요. 되게 많은 우리 보수 언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DNA를 몸에서 빼낼 생각이 없어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국이 뭘 협상할 때는 연락 기어야 돼.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는 북한에서 반대의 사례를 평생 봐왔습니다. 센 척해야 협상이 돼요. 블러핑 없이는 오늘의 북한이 없어요. 여튼. 근데 또 진보 정권 때는 뭐 기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한참 하잖아요. 네.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핵이 되어 발사하느냐. 뭐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별의 아픔일랑 가져가다오.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거? 얄미운 김정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것도 마이클 볼튼 노래죠. 네, 맞아요. 이 베스트 앨범의 히든 트랙으로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이걸 서로 이런 시간이 필요했지만 실무 협상이 한 8월 정도에는 재개됐어야 돼요. 그 계산을 다 해도. 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막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한국에 오고 한국에 온 김에 판문점 들러갖고 북한을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온갖 얘기가 나왔지만 성과가 안 났어요. 네. 근데 그 성과가 안 난 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어떤 태도 변화 그리고 북한 말로 하면은 새로운 계산법. 네, 이런 걸 미국이 언질을 줘야 되는데 언질이 오지 않으니까 북한도 앞서의 그런 경계심 때문에 괜히 저 협상에 응했다가 또 망할 수 있어라는 경계심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고 그리고 북한은 또 우리 문재인 정권한테 속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랑은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중재나 이런 거 다 거부하고 뭐야 미국이 잘해줄 거라면서 안 쳤잖아. 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이 받아준다며. 그럼 우리도 할 말 있죠. 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니네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 근데 아무튼 그건 둘째 문제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지분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좀 풀고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북한도 일정 부분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계기가 필요했던 건데. 그러니까 외교에서 약간의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 위치들은 보통 중재입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어정쩡한 듯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도 비슷합니다. 네. 중재자는 구슬려야 돼요. 네. 예, 지금 한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계기가 필요한데 그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중 하나가 사실 존 볼턴류의 강경론자들인 거죠. 네. 이 강경론자들이 미국의 여론과 미국 정치권의 여론을 다 이렇게 어떤 그 대변하는 듯이 굴면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가로막아 온 건데 북한이 계속 승질내면서 물어봅니다. 너네 실제로 협상하기 싫잖아. 트럼프가 답합니다. 아니야 협상하고 싶어. 야 너네 네오콘 있잖아. 네오콘 없어. 우리가 어디 네오콘이 있어. 저기 주머니에 넣어놨잖아. 이젠 말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뺐는데. 그렇죠. 네, 네오콘 없어. 우리. 그래서 이 견해차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였냐면 북한이 자꾸 단거리 미사일 쐈잖아요.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인지 뭐 발사체인지 뭐 방사포인지 아니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지 쏠 수 있는 시끄럽고 밝은 무언가를 쐈습니다. 네. 이게 탄도미사일, 여러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때 이게 막 우리가 얘기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미사일을 쐈으면 탄도에 따른 운동을 해야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탄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SF에 나오는 것처럼 지멋대로 간다. 자기 추진력을 갖고. 막 커브 막 뚝 떨어져 막. 네. 최동원 선생 공처럼 다녀. 네. 그거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 크루즈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탄도미사일은 탄도계적으로 가는 게 탄도미사일이에요. 발리스틱. 근데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러시아 애들이. 이스칸데르라는. 이게 탄도계적을 따라가면서 중간에 몇 번 코스를 바꿔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뭔지 애매한 거를 만들어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아리랑 보리라 부르던. 예. 그런 이상한 구종. 예. 그런 거를 북한이 베껴갖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엔에서 제재하기로 결의한 거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을 그렇죠. 결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차가 크고 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는 이런 커브볼은 유엔에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순항미사일은 아니니까 결국 탄도미사일의 큰 갈래로 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애매한 거를 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애매한 게 뭐냐면
단거리 미사일이냐 중장거리 미사일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유엔의 제재 결의나 이런 거는 그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어쨌든 탄도미사일이면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를 쐈을 때 실제로 제재를 한 일은 없어요. 실제로 제재 결의안 통과시킨 적은 없어요. 그건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거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기초국방을 해제시키자는 건 아니거든. 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뭐 있을 텐데 아무리 악당이라 할지라도 네. 그것까지 뭐 그것 좀 쐈다고 너무 또 세게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온 건데 그래서 우리 그걸 또 이 짧은 기간에 학습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그런 걸 막 쏠 때 얘기를 한 거죠. 저 단거리 미사일 아니냐.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뭐 괜찮다고 해왔다. 그쵸.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 쏘는 거 뭐 김정은이 그 쏘는 거 좋은가 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그거 쏘는 거 좋아한다. 좋아서 하나 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존 볼턴은 뭐라고 얘기했냐 언론에 대고 그거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완전히 어긋나죠. 네. 그러면 또 트럼프가 웃어지지 않습니까? 네오콘의 입에서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쟤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싶다. 네. 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대고 누가 이 단거리 미사일 우리가 봐주기로 했는데 딴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는 존 볼턴이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어떤 실무 협상의 장애물이 존 볼턴이 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볼턴을 제거했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치워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실무 협상에 이제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의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귀여운 비건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네. 한국에만 오면 그렇게 닭을 드시는. 광화문 그 가게가 네.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비건 닭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지도 모르고. 그럼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비건인데 왜? 네. 닭을 한 마리나? 저 닭이 비건인가? 네. 닭은 지식주의자일 수 있겠죠. 네. 닭은 뭐. 네. 지렁이 먹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았는데 어린 마음에 개구리 잡았는데 개구리를 잡은 것이 기뻐서 왜냐면 어린애니까 뭐 5살 6살 이럴 때 닭에게 보여줘야겠다. 우리 외갓집에 있는 닭한테 자랑하려고. 닭에게 보여줘야겠다. 닭한테 이렇게 야 이 개구리다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걸 채가더라고요 닭이. 그쵸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막 쪼면서 닭이들끼리 달려가고 막 그거를 경쟁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닭 입장에서는 장난감인 줄 알거든. 그럴까요? 먹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먹을 건 줄 알죠. 원래 먹을 거랑 장난감은 좀 반반 섞여 있습니다. 개념. 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내 손을 쪼았습니다. 쪼죠. 네. 내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 비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닭 한 마리인 줄 알지만 사실 나름 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거에 조지 부시 정권 때 그 북한하고 이제 핵 협상이 막 안 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했던 게 뭐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그런 거 지난번에 한번 크게 다뤘잖아요. 네. 그때마다 북한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의무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찰을 이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한 업무를 비건이 좀 했었어요. 대북 외교는 경력이 꽤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전문성 갖고 있는 분야는 사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뭔가를 전공을 했어요 또. 그래서 러시아랑 북한이 원래 전문 분야고 그 다음에 2008년입니까? 우리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래스카 주지사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부통령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외교 참모를 이 비건이 했습니다.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트럼프와 가장 가까웠던 트럼프랑 가장 비슷해 보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세라 페일린. 이 세라 페일린을 사실 모델로 한 미국 정치 코미디 드라마도 있습니다. 네. VEP. 네. 비입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비입이 이제 부통령. 네. 그래서 그 시작 오프닝이 이렇게 그 주인공이 여성이고 부통령인데 지지율이 쭉 올라가다가 순간 꺾여갖고 지지율이 쭉 올라가면서 야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순간 꺾여갖고 부통령에 만족한 것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이 드라마예요. 네.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욕만 잘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참모진들도 하나같이 다 이상한 애들만 모아놓고서는 뭔가 정치를 한답시고 하는데 뭐가 엉망진창으로 뭔가 굴러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게. 네. 그게 우리나라 모 프로그램에서 수입해갖고 시즌 1인가를 방송했었는데 그거는 부통령을 부탁한가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세라 페일린의 신랑이 지난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저도 갑자기 그걸 봐가지고 오랜만에 세라피엘린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잘 살지 왜 그랬지? 그 딸도 그럴 수 있죠. 뭐 한데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네, 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꽤나 답 없는 그 팀이었는데 세라피엘린 팀이 네. 거기에도 몸담은 적이 있다군요. 그 비건이 구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 NSC 보좌관이 공석이 될 때마다 비건도 후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주로 미국 대사로 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 미국에서 꽤나 높은 자리, 네. 한 끝발 하는 자리. 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주로 미국 대사 하는 양반이 상원의원 출마하시려고 관둔대요. 티오가 낮다. 네. 그러면 원래 러시아도 잘 아는 비건이를 여기다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백악관에서 생각을 한단다.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스티븐 비건이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지금 총책임자로서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총책임자가 러시아로 가버리면은 실무 협상은 당분간 표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건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러시아 대사로 가지 않고 열심히 할게. 그래가지고 그 얘기 없어졌어요. 러시아에는 닭 한 마리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도 나온 게 국무부 부장관으로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석이 된 주로 미국 대사를 현직 국무부 부장관이 채우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무부 부장관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다 또 비건을 넣을까?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에는 추가로 붙은 얘기가 뭐냐면 비건이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하고 이런 건 보람이 없는 자리야. 얘기도 잘 안 되고 뭐 대답도 잘 안 나오고 진전도 없고 내가 뭘 해봐야 위에서 다 잘리고 뭐 해종 먹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닭 한 마리가 맛있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비건이. 네.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건이 뭐 사실 확인을 해준 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비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또 NSC 보좌관 후임은 비건이지 않을까 얘기가 나왔어요. 네. 다른 좀 더 높아 보이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우리 비건님께서 이번에는 아니다. 나는 북한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희망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비건도 인생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얘기 뭐겠어요? 볼터니가 없어졌으니 북한하고 뭔가 시도해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있다. 공이 내 접시 위로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표어들 국리에 따라서만 아젠다를 정하는 상사가 위에 대통령이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임받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고 나한테 공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렇다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래 이제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를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거기 안 갈래 그랬어요. 가봐야 뭐 피곤하기만 하고 그리고 국내에 너무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네. 우리 조국도 있고 뭐 있어요 또 조국도 있고 조국도 있고 조국도 있고 조국도 있고 조국도 있어요. 네. 뭐. 네. 다 조국도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가고 이낙연 총리를 보내든지 강경화 장관을 보내든지 하자. 뭐 그랬는데 뭐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했었다는데 네. 아무튼 일정을 다 급하게 바뀌어갖고 대통령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기조연설하고 트럼프랑 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올해 내에 풀어야지. 닭 한 마리 포장 받아가가지고 비건도 주고.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한 것인데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건 얘기도 있지만 북한도 실제로 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지난주부터 예측이 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갑자기 또 뭘 쏴! 시끄럽게. 네. 빨리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으라는 신호인데?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네. 왜냐면은 그 가설을 댔더니 가장 많은 게 설명되니까. 네. 예. 또 쐈어! 그것도 협상하자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타이밍 맞춰 볼턴도 잘랐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카드를 보낸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네. 8월 달에 2번 보냈대요. 8월 달에 1차로는 우리 북미 실무 협상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냈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근데 실무 협상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8월 달이니까.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편지를 왜 보냈느냐?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안 나니까 우리 두 우두머리들이 그러면 다시 의지를 갖고 풀어보자. 즉 탑다운으로 이거 밑에서 실무진에서 해결 안 나니까 탑다운으로 다시 풀어보자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친서는 네. 국제 우편으로 가나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데 인편으로 받아왔다 그랬어요. 행랑 같은 걸로 가나요? 외교 행랑 같은 걸로? 사람한테 줘서 보냈나? 누가 이렇게 들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이 중국 거쳐서 미국을 왔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판문점 이런 데서 갖고 갔거나 그런 뭐 경우의 수가 있겠죠. 옛날 파발처럼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파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다시 잘 풀어야지 북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트럼프의 단골 멘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혹은 김정은도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김정은 본인도 내가 이러이러한 액션을 했을 때 트럼프는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를 이제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네. 친서를 보내면 바로 다음날 트윗할 거야. 예,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오케이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새로 알려진 거죠. 그 전 거는 이미 알려졌었는데 또 보냈습니다. 또 보내서는 그러면 평양에 한번 오시죠. 이번엔 평양에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회담 한번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안 하고 있다가 G7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평양 초청 이런 것들은. 근데 볼턴이 잘린 다음에 이제 언론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서를 통해서 탑다운으로 이 해결 방식을 전환한 다음에 다시 실무 협상을 그러면은 추진해 보는 걸로 이 김정은도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준비됐어. 네. 한번 다시 해보자. 네. 그래서 최선희 우리 외무성 제1부상도 모처럼 나와서 그 전까지는 무슨 안 된다. 협상 전혀 기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최근에는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구는 안전보장이다. 안전보장에 대해서 니네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바라고 최소한 이번 달부터는 얘기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 연내에는 뭔가 타결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아직도 그 계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뭘 내주고 뭘 받아갈 거에 대해서는 하노이 이후에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맞춰지는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제 성과로 이어질 거냐는 역시 미지수예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하는 생각은 성과가 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협상을 하고 서로 관계를 풀고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까지는 트럼프 재선 이전까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어떤 원론적 합의, 원칙적 합의,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회담이 안 열리거나 이 실제적인 교환 조건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안 열리거나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노이의 결과를 보건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의 어떤 그랜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북미 삼각구도에서 푸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존 볼턴이 날아가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즉 아주 조금이나마 높아졌다. 더 쓰죠.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성과가 난다. 많이 높아졌다. 알았어요. 노벨 평화상으로 가자, 트럼프.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봐야 돼요. 올해 안에까지는 평양은 못 갈 것 같다. 혹은 정상회담을 따로 하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년도 오고 내년 봄도 오고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아마 재선될 거예요, 트럼프가. 나머지 한 가지의 가능성을 봐야죠. 재선이 안 됐을 때도 이 사업이 닫혀버린 옛날 데이터가 아닌 열려있는 책으로 남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부터는 트럼프 입장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문재인의 입장이죠. 트럼프가 이 사업을 충분히 벌려놨고 그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야 할 정도로 굿즈를 만들어놓고 끝내야 돼요. 그게 일을 좀 벌려놔야 된다. 맞아요. 네. 예. 인수인계 할 수밖에 없게. 네, 인수인계 할 수밖에 없게. 여튼. 근데 그리고- 트럼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죠. 그건 그리고 참 미국민에게 슬픈 일인데요. 최소한 그러려면 트럼프 대에 구체적인 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한국을 끼고서 한국이 중재하는 뭔 그림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북미가 합의한 상황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 대통령이 급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북한 문제였고. XS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볼턴을 날려갖고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언론 일부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를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를 허용해주는 이런 방안을 또 논의를 했다라는 네,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 볼턴 이런 거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자고 있다가 어디서 이제 제재 완화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제재 완화라니. 네. 뭐 이란 뭐 이러면서 이를 네, 이란으로 넘어가면 네오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네. 미국 보수 전체는 중동 긴장이 지상과제예요. 중동 긴장 유지가. 네. 그래서 볼턴이 이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했고 그 반대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 트윗을 쓰기 전날이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얼마나 사실확인이 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네. 근데 뭐 그런 와중에 뭐 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네가 유출했지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막 이러면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너 항상 그런 식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트럼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요. 날 사랑한다고 한 건 언젠데. 아무튼 볼턴이 나가서 기쁜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네. 네. 더 기쁘죠, 사실. 네. 이란은. 그래서 볼턴이 경질된 이후에 이란이 상당히 해피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뭔가 그동안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해 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유연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존 볼턴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뭔가 앞으로 트럼프랑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지만 갑자기 후티 반군들이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원유 정제 시설에다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타이밍이 이상하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겁니다. 아니, 이란은 이제 전쟁의 가능성이 한층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왔는데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타격도 아니고 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정유시설을 잠깐 닫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임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영시설을 아까 그 국가의 중요한 뭐 정치를 하고 뭐 국가 대사를 논하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정유시설 타격 이게 왜 지금 이루어졌었어야 할까? 엄청난 타격도 아니에요. 네. 복구 가능한 수준이에요. 네, 당연하죠. 결과는 뭐야? 그쪽은 사우디는 손해 별로 안 보는데 세계에 기름 안 나서 기름 사서 써야 되는 곳들은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네.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난데없는 드론. 네. 난데없이 드론이 2개가 와가지고 땅땅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우디의 그 아람코의 석유시설 딱 찍은 건데 근데 그 전까지 후티 반군들이 수많은 드론 공격을 시도를 했대요. 네. 근데 잘 안 됐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네. 그게 뭐 잘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네. 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딱 꽂은 거예요. 그리고 딱 꽂은 다음에 후티 반군들이 야, 이건 우리가 했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이제 국제 문제에 다 정통하셔갖고 후티 반군이 뭔지 이 전에 방송까지 다 빠짐없이 들어갔고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덕질인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만 네. 아시고. 네. 그거는 저는 4번 5번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네. 후티 반군이 뭐냐, 후드티냐 이게. 네? 그러진 않습니다. 후드티면 후드티라고 했겠지. 네. 후디 반군이나. 네. 후디 반군은 저기 미국 국회에 있죠. 어디에? 후드를 싫어하는 반군들. 아, 그렇죠. 네. 주로 남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후디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여기 여기 후드티 입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래퍼 형님은 후드티 많이 입고 오시더라고요. 뭐가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났고 뭐지? 하나 둘이야? 누가요? UPD. 저요? 아니다. 무슨 PD지? UMC요? UMC. 예. 지금 여기서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4초를 허비하신 겁니까? 아, 요즘에 고유명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고유명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1시간째 영정사진 마냥. 심지어 후드티를 입고. 네. 요즘에 고유명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나 오늘 왜 후드티 입지 하면서 후드티 입고 나왔는데. 한동안 반팔티 입다가. 아무튼 제 이름을 몰라요? 아니, 아저씨는? 고유명사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후티 반군? 네, 후티 반군들은 예멘 사람들입니다. 네.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다고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예요. 네. 일단 북예멘과 남예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이가 안 좋은 건 물론 지역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체제가 달랐던 때가 있었어요. 북쪽은 뭐 북쪽끼리 왕정이냐 공화정이냐를 두고 싸운 적도 있지만 어쨌든 북쪽은 이제 그냥 공화정이 들어선 나라였고 남쪽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랍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서로 달랐던 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달라요. 종교적으로는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아파들이 있는 거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수니파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북예멘 남예멘이 야 우리 이렇게 그만 싸우고 서로 통합하자 그래갖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때도 있었는데 통일을 하자마자 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은 어쨌든 종교예요, 종교. 네. 종교적 이견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장악하고 있고 시아파인 후티 반군들이 네. 남쪽에는 남예멘을 분리시켜달라고 하는 남예멘 분리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수니파들, 수니파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엉켜 있어요. 네. 덕질인이 이걸 한 1시간 동안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주변국들이 이런 식의 싸움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난번에 중동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가갖고 다 한마디씩 얹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애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예요. 네. 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우리 후드티를 지원하고 있는 게 네, 시아파의 맹주. 네, 시아파 맹주고 시아파 벨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뭐 후드티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아람코 시설을 공격해? 근데 걔들이 뭐 그럴 능력이 있어? 뭐하러 그래? 누가 시켰구만. 이란이 시켰구만, 이란이. 그게 이제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가능했어도 이게 중요해요. 가능했어도 미국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네. 뒤에 이란이 있구만. 네, 뭘 해도 무조건 이란이 한 거죠. 네. 무조건 이란이 했어요. 이란이 했다. 그리고 이 드론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쏜 미사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게 어쨌든 이란죄라는 거는 뭐 일부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란이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후티 반군에 지원을 하니까. 근데 이란이 쏘라고 준 건지 아니면 후티 반군이 그냥 무기마트 가서 사온 건지. 그렇죠. 네. 잠깐만요. 뭐예요? 아, 후드티. 아, 그리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있. 네. 후드티들이 지금 다음 출연자 후드티 입고 기다리잖아요. 지금 네. 빨리 끝내시지 않으면 아, 그래요? 드론을 맞는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네. 또 거의 막바지네, 이제. 아무튼 범인이 누구냐? 후티 반군은 자기라고 주장하고 이란은 할 만한 짓을 했구만. 이런 식으로 소명을 발표하고. 네,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이 드론 자체가 후티 반군들이 쏜 게 아니고 이란이 아예 쐈다. 이란이 쏘라고 한 거다. 네, 또는 거리상 가까운 이라크에서 이란들이 썼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런 기술력은 이란하고 아마존에밖에 없다. 그렇죠. 아, 아마존에. 근데 아마존에선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 지역에. 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후티 반군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IS가 싸울 때 이런 때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개조해가지고. 그렇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3 이거 패드로 갖다가 그 조종하고 이러더라고요. 오. 왠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개조가 네. 그 시아파의 상징처럼 돼버렸죠. 네, 이제 마개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테러리스트들도 마개조 하면 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플스를 지워줘, 듀얼샥을 지워줘도 안 돼. 네, 그래갖고 그 현대가 봉고 홍보를 그걸로 하고 싶지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예멘에서 이 난리가 난 사람들이 일부는 제주도에 와갖고 난민도 오고 막 이랬던 건데. 네. 그렇죠. 그 상황이 똑같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 그러면 중동 정세에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한번 붙으려는 건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후티 반군들이 이 사우디의 원유 시설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면서 네. 왜냐면 사우디는 우리 친구니까 분노하면서 장전 완료됐다. 그렇죠. 난 트럼프 리로디드다. 락트 앤 로디드. 네. 그래 나는 쏴버릴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전쟁을 한다면 사우디는 많은 것을 대야 될 것이다. 그렇죠. 입금이 돼야 된다. 네, 돈과 물자 등등. 이 말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나는 전쟁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돈을 쓰면 내 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야. 네. 전쟁은 할 수 있으니까 네. 돈은 거기 되세요? 순위파가 되세요? 여기서 더 웃긴 건 사우디의 태도입니다. 네. 사우디가 그게 조사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진짜 후티 반군이 쐈는지 뒤로 이란이 물러섭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아줄 거야. 그 대가로 미군을 빼든지 아니면은 주둔 비용을 좀 더 내세요. 한국이. 이게 이란하고 사우디에 대해서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 묘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 트럼프 막 이 화려한 스텝을 밟으면서 막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야 사우디 준비됐지? 니네 준비되면 바로 그거 한다. 몸 풀고 있어 나. 이러는데 사우디가 그렇죠. 잠깐만.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고. 뭐 돈을? 이런 태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랑 전쟁 붙으면 이란이 저 멀리 미국으로 뭐 보복을 하러 가겠습니까? 사우디를 때리죠. 사우디를 때릴 건데 네. 그냥 실제적인 군사력으로 갖고 상대를 해보면 사우디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UAE도 마찬가지고 UAE에 뭐하러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저 군사들을 뭐하러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있겠습니까? 네. 별로 그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 바빠요. 이스라엘. 네. 여기 전쟁하면 결국 이스라엘 이런 데들이 가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들도 네.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대이란전이면 순위파와 그 이스라엘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대만큼 호전적이지 않아요.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 뭐 이런 태도예요. 지금 분위기가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스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밟고는 있지만 실제로 미군이 개입해갖고 뭐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결국 뭐냐? 화려한 스텝 자체가 이란하고의 협상하는데 또 어떤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맞을래? 아니면은 너네 이 정도 선에서 이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런 거 몇 % 선 지켜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대충 여기서 끝낼래? 이렇게 물어볼 협상을 그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달러 유통 동결시키고 깡패짓 하고 이 정도 하면서요. 네. 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9.11도 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있고 거기다 이란 얘기까지 짬뽕 돼가지고 네. 중동 문제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존 볼턴이 아무리 날아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9.11을 전후해서는요. 미국 언론에 대고서 중동을 상대로 한 평화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테러리스트로 보게 만들어놨으니까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중동에 대한 전쟁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9월에는. 내륙에 있는 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했으니까 네. 평화의 가치를 또 알아요. 미국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중동 얘기를 아예 못 꺼내요. 그리고 아까 들은 얘기 따라 정리를 하면 존 볼턴은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이 정부 밑에서는 전쟁을 말할 방법이 없어요. 존 볼턴 책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 볼턴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Surrender is not an option. 진짜요? 네. 타임 러브 앤 텐더니스인 줄 알았는데. 러브 이즈 원더풀 띵이나? 네. Surrender는 옵션이 아니다. 그렇죠. 네. 오프스프링의 네오콘 꼭 들어보시고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문제는 해결 못 보실 가능성이 내가 볼 땐 큰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나 성의 있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늘의 결론 회유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회유를 했다기보다도 트럼프가 들을까봐. 회유를 하게 사실은 오늘 비건이 광화문 왔다 들을까봐. 오늘 뭐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유 MC님과 뭐 저기 했는데 나한테 제가 제발 이번에는 좀 알아서 하라고 네. 오달 안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시라고 보내준 게 이런 거예요. 소셜이 인류를 망친다. 카메라 렌즈 업체별 비교. 역대 건담 시리즈. 와, 이거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는 트럼프랑 똑같잖아, 이거. 네. 난 이거 공개를 전제로 보낸 문자가 아닌데. 네. 아마 청취자분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지? 네. 카메라 렌즈 비교. 네,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다음 주에 해보고, 이번 주에는 이런 존 볼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그래도 격식과 품위가 있는 시사 뭐식인데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격식과 품위가 없는 걸로 그러면 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 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카메라 렌즈 비교보다는 센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삼성이 무슨 엄청난 센서를 개발했다고 누가 썼던데. 다음 주에 준비 잘해 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시사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네. 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이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우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웹툰협회에서 지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웹툰협회는 신생단체라 미흡하지만 작가의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교육, 불법 복제 사이트 근절 등을 위해 애쓰고 있고 방송에서 뭐라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에단한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한국 힙합 문화협회의 웹사이트는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솔한 발언을 했죠. 해당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접속 시 어소시에이션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해당 웹사이트가 원페이지 메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거나 희귀한 현상이 아닙니다. XSFM 웹사이트가 워드프레스로 구현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접속할 때마다 합니다. 워드프레스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허접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도 현재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고 타임지, 블룸버그, 와이어드, BBC 등의 웹사이트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미나 문구로 돌아오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미나 문구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어가세요? 아니, 온 머릿속에 조지 마이클하고 마이클 볼튼 노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베스트 러브. 나나나나나나나. 그건 케어리스 머시기 위스퍼. 머시기는 뭐? 없다. XSFM입니다. I, D, W, K